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5월부터 연말까지 토끼띠의 운세를 진단 설명해드리고 각 달들의 효율적인 그런 운세 전략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초에 혹은 운세를 설명할 때 시간을 순행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설명을 하곤 했죠. 그런데 오늘은 벌써 한 해를 상중하로 3등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상반기 즉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시간의 순차적인 설명이 아닌 키워드 중심으로 팩트만 설명하고 해당되는 운세 대응 전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음력 4월은 양력 5월 12일이 초하루가 되니까요. 토끼띠 여러분들은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이 달 운세를 좀 잘 살펴보실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신축년 개사월의 천간과 지지는 신축의 오행인 금과 토 그리고 개사의 오행인 수와 화가 토끼띠의 지지 오행인 음목 즉 음기운의 목을 만나면서 오행 목화 토금수 즉 다섯 오행이 모두 구비되는 아주 최상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 다섯 오행이 모두 구비됐다는 것은 운세작용에서 벌어지는 모든 기란 운세를 취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행이 모두 구비된 것은 사주에서 재물사주보다 더 상위의 의미니까요. 이렇게 오행이 모두 채워졌을 때 유리한 점은 운세작용이 일어났을 때 탄력이 붙어서 작용한다는 점이고요. 예를 들어 주식에 비유하면 상승의 조건이 아니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운세의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운세를 토끼띠의 운세에 적용해보면 결국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막힌 문제들이 물꼬가 트이게 되는 그런 반전이 펼쳐질 운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반전이 되는 이런 운세의 흐름이 강하고 또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들에게 음력 4월 즉 양력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이달의 운세의 특징은 바로 상간유수의 형국인데요.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 또 답답하게 막혀서 고민과 걱정을 주던 그런 일들이 이런 달부터는 서서히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체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꼬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예를 들어 매기 없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주던 그런 부동산이 있었다면 결국 이런 달부터는 서서히 매기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보러 오는 거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일들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시에 또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죠. 오늘 이 시간에는 키워드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 연애, 애정, 또 사람 때문에 혹은 귀인이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는 12달 가운데 음력 6월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유아복매 운세라는 것은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죠.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났으니 아주 좋은 거죠. 허기도 면하게 되고 비로소 편안함도 그 순간에 찾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운이 결국 나 스스로였던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여기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는데요. 귀인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제3자의 도움으로 제3자의 조력으로 또 귀인의 도움으로 내 운세가 반전되는 그런 아주 길한 운세를 의미합니다.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죠. 새로운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전에는 별로 덕이 안 된 사람도 이런 운에는 또 나에게 도움의 역할이 되는 그런 길한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동시에 또 일의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크게 성취되는 그런 것도 함께 의미합니다. 해결과 발전이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변화가 모색되면서 희망스러운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귀인이 여기서 이성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성이 생길 수도 있는 12달 가운데 이성의 운이 가장 좋은 달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1년 12달 가운데 이성과 애정, 연애 운이 가장 좋은 달이니까요. 우리는 귀인의 운세에서 늘 놓치지 말고 또 잘 이해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혹은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덕이 되고 또 이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면 바로 그렇게 바뀐 우호적인 환경과 추세도 결국 나에겐 귀인의 덕이 된 거니까요. 바로 그런 환경도 귀인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귀인이 출현할 때 새로운 귀인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에는 덕이 안 된 사람이 이런 운세에서는
귀인으로 바뀌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전에는 덕이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나를 시기에 질투했던 그런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 의미고요. 또 이것은 결국 나에게 유리하고 이롭게 바뀐 그런 운기 혹은 운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 힘이 아주 강하게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달의 효과적인 운세 전략을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이런 시기에 또 사귀시다가 다툼과 트러블로 관계가 좀 소원해진 그런 사이라든지, 아니면 한동안 연락이 좀 뜸했던 그런 사이에서 이런 달은 굉장히 유리하게 운세 작용이 되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달이죠. 또 이런 달에는 꼭 이성관계가 아니어도 인간관계에서 좀 서운한 것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사이라든지, 뭔가 관계를 복원시키고 싶은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런 달에는 먼저 그냥 가볍게 문자나 전화를 해봐도 굉장히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다음에는 또 토끼띠 여러분들에게 사업으로, 재물 쪽으로, 또 문서적인 성취운이 가장 좋은 달을 좀 알아보죠. 토끼띠 여러분들에게 음력 9월달 무술월인데요. 금괴포란의 형국이 펼쳐지는데요. 금괴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죠.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 신혼 같은 경우 임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 때문에 생기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합니다.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이런 시기에 내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달들은 후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금괴포란의 운세가 끝나면 음력 10월 기해월이 되겠는데요. 이 작선연탈의 운세가 또 펼쳐지는데요.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은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죠. 식욕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의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죠. 문서적인 성취라든지 또 문서운이 제일 좋은 달이니까요.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아주 다양한 생활 속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좋은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험 보는 사람들에겐 합격증이나 자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또 멀리 해외라도 다녀올 사람들에게는 티켓도 작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장되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되죠. 부동산 매매라든지 또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도 이런 달에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운세가 좀 나아질 거야 하는 그런 추세나 흐름의 예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혹은 어떤 결과물이 문서처럼 또 확정된 증빙이나 서류, 절차, 기타 다양한 방법과 양식으로 구체적으로 손에 남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운세가 다른 운과의 차이점이죠. 1년 12달 가운데 문서적인 성취가 가장 왕성하다는 이 10월의 작선연탈의 운세가 지나가면 11월이 되면 경자월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상간유수의 형국으로 다시 바뀝니다. 상간유수의 형국이라는 것은 제가 음력 4월, 즉 양력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이달의 운세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막힌 물꼬가 트이는, 풀리는 새로운 어떤 변동이 시작되는 그런 운세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특히 이런 달에는 재물의 어떤 막힌 부분들이 트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12달 운 가운데 또 목돈 혹은 횡재운이 가장 좋은 달을 좀 알아볼까요? 바로 음력 7월인데요. 음력 7월에 병신 5월이 시작되는데 수륙 천금의 운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한 해 12달 가운데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이 목돈 운,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이 펼쳐질 텐데요. 목돈이 움직이는 거죠.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또는 수입과 지출 혹은 또 큰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수 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세를
운세를 뜻합니다. 즉 돈의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큰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런 달에는 특별하게 또 사기를 조심해야 되겠죠. 가장 돈 운이 좋아서 큰 돈이 융통이 된 상태에서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운세 이면에는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운도 함께 들어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전과 재물로 길한 운세가 예측되는 이런 달에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좋은 또 그런 운세 전략이 있는데요. 첫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달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그런 전략으로 임해도 좋고요. 또 이런 시기에는 매출이나 또 사업의 이익이 증대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크게 눈에 띄게 증대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도 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 매출 증가의 그 호주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해 운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달이 좀 분기점이 될 수가 있죠. 매출이 크게 오르는 이런 식의 영업이나 장사가 그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 신경 쓰고 현장에서 더 분발하셔야겠죠. 일반인이나 직장인의 경우는 이렇게 금전과 또 성취운이 좋은 달들이 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 운이 좋고요. 또 승진이나 영전의 소식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고요. 또 성과의 어떤 두드러진 그런 실적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그런 성과급도 이런 달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이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운이 왔을 때는 그동안 받을 돈 있는 곳에 예를 들어 전화나 문자라도 좀 하면 좋고요. 또 중요한 운세 전략은 이렇게 좋고 또 강한 그런 재물운과 또 문서적인 그런 성취운이 예측이 된 이런 달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돈거래는 좀 조심하시면 좋죠. 빌려준다는 게 결국 선의로 시작이 돼도 자신의 재물운수가 막힐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달에는 좀 목표 수익률을 조금씩 높여가면 좋죠. 투자에 있어서 그 달 운세 비례해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는 경우는 또 상관이 없는데 뭔가 좀 운세 예측과 비례하지 않는 그런 수익의 실현이 반복이 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운세 예측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운기가 약해서가 아니고 운세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한 박자 혹은 반 박자, 엇박자라는 그런 신호니까요. 2, 3일 정도 이런 시기에는 투자를 좀 쉬셨다가 선순환이라고 하는 운세의 그 흐름에 다시 타이밍을 맞춰서 탑승해 보시면 아주 좋은데요. 잘 운세 흐름에 여러분들이 탑승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바로미터가 될 척도는 소액이든 큰 돈이든 며칠 쉬고 난 후에 그 수익률이 플러스냐 혹은 마이너스냐가 그 기준의 틀이 되면 되겠죠. 다음엔 부동산이 매기 없이 그동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던 인적이 끊긴 그런 경우에도 또 이런 재물적으로 강한 운이 들어오는 그런 달에는 막힌 일들이 서서히 기미를 보이면서 풀릴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조성되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현저하게 낮게 내놓은 그런 매물이 있다면 조금씩 값도 정상적인 가격, 제자리에 맞게 가격으로 흥정을 해도 결국 막힌 운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하게 계약 시 성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년 12달이 모두 좋을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토끼띠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달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될 달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인간들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 달이 음력 12월에 펼쳐지는데요. 음력 12월의 운세는 만인항세 운으로 펼쳐집니다. 만인항세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그런 좋은 뜻이었지만은 운세에서는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을 의미하죠. 신경 쓸 일을 의미하죠. 구설조심이라는 게 운세 예측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메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나쁜 혹은 불미스러운 그런 일의 시작은 대부분 또 구설로부터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달 운으로 구설 조심이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그런 달들은 좀 다른 달보다 더 좀 구설을 조심하시면 좋겠죠. 토끼띠 여러분들에게 구설로 조심하라는 그런 달이 12월에였다면 음력 5월달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음력 5월달은 맹인실장의 운수가 펼쳐지기 때문에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맹인실장의 운세라는 것은 지팡이를 짚고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좀 조심해야 되는 달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길에 느닷없이 생긴 그런 걸림돌,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이런 달에는 필요한데요.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졌다면 그 순간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좀 신중하게 도처에 좀 불리하게 조성된 그런 위험 구간을 잘 살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운세죠. 관제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재물의 손재수, 사물의 손실수를 조심해야 되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달에는 좀 투자의 어떤 그 수익보다는 위험 부담을 더 좀 신경 쓰셔야 되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죠. 좀 보수적이고 수비적인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사람 조심, 사기 조심, 건강 조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무탈하게 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토끼띠 여러분들의 올해 운세를 키워드별로 그리고 운세 대응 전략까지 간단히 살펴드렸는데요. 운세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운세의 흐름에서 또 운을 지배하는 그 중요한 힘은 사주의 주인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가지고 있는 남다른 그런 의지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토끼띠 여러분들은 영상 시청이 끝난 후에도 각자 생활하시면서 꼭 좋은 운으로 내가 크게 올 한 해 성취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꼭 가슴에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지의 유무가 성과를 비례해서 크게 만들 테니까요. 저희 감성수채화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